자, 9월 8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또 이 주말에도 열심히 또 공부할 계획을 세워놓은 방송입니다. 율촌이 지금 오늘 상장, 유안타 8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율촌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안타 8호 이름도 낯선 제가 이런 회사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출발하는군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내가 적응을 변신을 하고 있는지 변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신을 안 하는 미국의 공매도 회사들이 망할 정도의 시대적 변화 상황이다. 자, 오늘은 실제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도 그래서 바이오 좀 말씀드렸죠.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쪽 분위기라서 지금 그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비만 치료제 하면서 당뇨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날은 바이오 쪽 제가 바이오 계속 제가 업데이트 주말에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들이 오늘 강세를 출발을 했고요. 일동제약을 넣는 거 이것도 다 지금 사실은 좀 주가가 역시 이런 것도 2030 세대들의 시대가 나타나 만들어준 일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임상, 일상, IND 넣었다고 해서 이런데 예전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시대 같으면 이건 통하지도 않을 얘기인데 지금은 통합니다. 자, 그렇고요. 바이오들은 강세고요. 오늘 아이폰 관련주 LG노텍, BH 등등 약하네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좀 휴대폰 관련주들은 조금 힘이 좀 빠지겠고 오늘 로봇 관련주는 좀 쉽니다. 그 다음 JM 요소수주들, 중국이 또 요소 수출을 네, 금지시켰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중국과는 자꾸 멀어져야 된다는 게 불안 요인이잖아요. 중국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경제를 무기화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요소가 지금은 수출 금지에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당하지는 않는데요. 저런 짓을 하면 그 동네 양아치가 쟤는 뻑하면 성질을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쟤하고 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망에 배제된 중국은 자기가 무슨 짓을 잘못하는지 모든 나라들한테 저런 짓들을 해대니까 참 왕따를 당하는 건데 지금 왕따를 당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잘못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좀 후공정 관련주들 어제 좀 이것도 그러네요. 어제 좀 오르더니 오늘 금방 또 빠집니다. STI 어제 STI 좀 보자 하는 게 얘기들이 돌았어요. 하이닉스 공급 아무튼 이렇게 오르면요 그날 좀 많이 오른다 일단 팔아야 됩니다. 네, 팔고 다시 본다. 주식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팔 수 있다. 좀 많이 오르면 일단 팔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에너지가 좀 충만해서 시세 연속성이 날 때는 다음 날까지 봐도 되는데 지금은 하락 종목이 막 1000개씩 넘는 장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STI도 당장 약세군요. 게임주들 혼조권이고요. 엔터지들은 조금 풀렸습니다. 자, 의료기기들 루닛 오늘 또 루닛이 참 우리 루닛 대표가 부인이랑 합의위원회 해가지고 주식에 3분의 1을 준 것 같아요. 참 역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뭐 제가 배경은 잘 모르는데요. 자,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돈 냄새거든요. 돈 냄새는 정말 다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기꾼, 아청꾼, 협잡꾼, 그다음 미인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불행할 여지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료기기 쪽은 플러스가 우세합니다. 의료기기가 좋고요. 무슨 방산주 어제 시간대로 고개를 좀 들고요. 네, 2차 전지 오늘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네, 에코프로는 지금 100만에 깨지냐 마냐. 에코프로가 지금 또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한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장님이 요즘 인터뷰 많이 하는데 SK가 네, SK 뭐 자회사들 바이오팜이나 상장할 때 주가가 팍 빠지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는 거는 에코프로한테는 상당히 악재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주주님들이 야 그런 짓 좀 그만 좀 해라. 뭐 자꾸 알짜를 상장시키면 우리가 지금 껍데기가 되지 않느냐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들도 어제 너무 싸늘했지 않느냐 해서 오늘 반등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극단적 주식 현상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제가 보듯이 좀 여타 업종들 바이오나 AI 이런 쪽에서 개별 종목 분위기가 돼서 뭐 공매도가 많은 시가 중에 상위 종목은 몰라도 개별 재료주들이라도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첫건님, 율촌, 첫건님이 잘하신 거지. 제가 한번 잘한 거 있습니까? 저는 열심히 좀 똘똘한 기업들 싸다 싶을 때 발굴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원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SMR이라고 들어보셨죠? 소형 원전. SMR 안전성이 매우 높죠. 여기는 고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액체를 우라늄을 염에 녹여는 거거든요. 액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멜트다운 될 일도 없고 아주 안전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싹 굳어버리죠. 이게 우리나라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설계를 인정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세계 최고인데 그걸 지금 날려버리니까 지금은 캐나다 이런 데서 더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나다 뭐 SMR 기업들한테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이러고 앉았는데요. 저런 것도 저는 주식시장 입장입니다만 비정자들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오늘은 네, 파마 리서치는 앞으로 상당히 좋아진다 하는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어요. 파마 리서치가 오늘 좀 플러스권이고요. 종목별로 그러네요. 네, 중국 요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롯데정밀화학 이런 게 요소수 이런 거에 수혜주다 이런 건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안 통할 얘기인데 2030 세대들한테는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네요. 요소 관련입니다. 고점에 물리면 또 고생하시겠죠. 바이오들 오스코텍 강세인데요. 오스코텍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어제 뉴스가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특급 참모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당장 기업에 대해 일일이 다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요. 오스코텍 들어가 보면요. 오스코텍한테 업데이트 하려고 계속 자료를 근데 저 같은 바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해서요. 2016년부터 제가 정리를 계속 해오고 있네요. 그렇죠. 주총 결과도 하고 공시도 정리하고 네. 막 이렇게 증권사 그때는 토로스 증권이라고 있었군요. 토로스 증권 오병용 왜냐하면 또 애널리스트가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신빙들도 있거든요. 리포트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다 해야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 요게 났어요. 여기 어제 존슨앤존슨에서 발표를 한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네. 우리나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 정확하게는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이 지금 기술 이전 해간 거죠. 닭에 대해서. 그래서 임상명 마리포사2, 자, 임상마다 다 달라요. 3상입니다. 3상인데 마리포사2는 뭐냐? EGFR, 암은 다 EGFR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피더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스 팩터 리셉터,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그냥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커진다. 암세포가 커지는 거잖아요. 활발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커지는 게 암세포다. EGFR은 대체로 암은 이렇게 되는 건데, 비소세포, 난스몰셀 렁캔서, 폐암은 상대적으로 세포가 좀 크다. 한 85% 정도가 난스몰셀이다. 한 15%는 스몰셀이다 보시면 되고요. 1차 약제인데 약제입니다. 약제. 1차 약입니다. 1차 약제. 하고 있는 타그리소. 지금 타그리소가 제 아시는 분이 또 자제분이 폐암 판정을 받아 타그리소 쓰시는데 한 달에 약값이 한 519만 원 정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 타그리소의 내성을 보인다. 타그리소를 쓰면 또 한 반 정도는 또 내성이 생깁니다. 약이 안 들어요. 그 환자 657명. 이거는 존슨앤존슨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많은 환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리브리반트, 이게 지금 아미반 탐압이라고요. 이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이중항체 후보 물질이고요. 화학항암제에다가 렉라자, 이게 레이저티닙입니다. 요거랑 세개 섞은 것, 또 리브리반트와 화학항암제 한 거랑, 이게 시험군이고 대조군으로 화학항암제 서로 비교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통계적 유효성, 이게 통계적 유효성이 안 되면 실패죠. 통계적 유효성도 있었다. 성공했다. 임상 결과가 좋다, 이런 얘기.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타그리소 복용이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지금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임상 3상 시험이다. 근데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뭐냐, 마리포사도 있습니다. 마리포사. 이거는 뭘로 했느냐면, 이거는 비브리반트하고 렉라자와 타그리스하고 맞짱을 뜬 거예요. 지금 앞에 거는 화학항암제 단독요법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낫다. 왜냐, 지금 타그리스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 약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화학항암제보다 지금 나으니까 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마리포사 임상은 비브리반트하고 렉라자 대 타그리스하고 직접 맞짱을 뜨는. 그래서 요게 다음 달에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 ESM은 유럽 종양학회 암학회에서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그동안 공개된 수치들이 좋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폐암 환자들은 다 타그리스 하실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어제 6일날 미국 시간으로 6일날 발표돼서 지금 스코텍 이완양이 강세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 애청자님들, 정혜연 프로님, 지호님들께 약은 요 종목 중심으로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그 파로스 아이 하고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을 AI 신약 개발, 이제 AI도 또 관심을 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이런 종목도 AI 의료로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아시겠죠? 자, 성만님, 제가 그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말기를 자주 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전업투자자 많고. 그래서 제가 2030에 대해서 그동안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하루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2차전지 이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중앙 DNM도 보면서, 참, 중앙 DNM은요, 뭐냐면, 미래가 확고한 주식입니다. 어떤 거냐? 주로 할 때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주력 사업이 뭐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기업을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네, 리튬이온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걸 지금 공장을 2만 톤짜리를 착공을 했다. 야, 뭐 너 뜬금없이 이게 기술이 어디 있어 되냐? 리튬이온은 LiPF6거든요. 불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불소 굉장히 다뤄보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 중국 DFD하고 협약을 했다. 중국 DFD는 네, 불소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2위 업체죠. 그러면 야, 만들면 너 어디 팔 거냐? 수요처가 있냐? 엔캠이 있다. 엔캠은 지금 전 세계 생산하는 양을 1배를 늘리고 있다.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 그림이 너무 확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야,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는군요. 네.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배우면 야, 참 주식시장은 정말 인간의 두뇌 위에 있구나. 그래 결론은 뭐냐? 지금 시총이 한 1,700억 하나요? 이런 건 우리가 참 본의 아니게 중장기 투자를 가는 건데요. 이 관점은 저는 지금은 그냥 내 우상향이 보이는 거니까 본의 아니지만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중앙기에는 리픽싱 저항 삭제했다. 리픽싱 저항도 051980인데요. 어쨌거나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또 주식에 대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주식이란 정말 주가는 알 수 없는 거다. 물론 단기적으로 얘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는구나. 네, 역시 주식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2030 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매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요거죠. 요거 10회는 요게 다 전환됐죠. 이제 다 전환돼 버렸죠. 다음에 11회, 12회는 아직 전환 시기가 안 됩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이번에 네,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말 그대로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IFRS 이거 우리 라떼는 말의 세대들은 이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숫자 노름이다 하는 건 알지만 지금 2030 세대들은요 이렇게 해서 IFRS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 손실에 있어 자본 상식이다 그러면요 뻗떡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픽싱인데 이게 없어지면요 평가 손실 없어지고 자본 상식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장이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중앙 DNM이 이번에 그 평가 손실 문제에 의한 자본 장식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거 나왔을 때 요 문제가 다 이제 요게 772억 손실 났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세요. 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안타까운 게 회사가 단기 결산 진즉 대응했어야죠.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회사도 잘못한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조금만 물어보면 되는데 회계사들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결국은 그 쏠림 펀드, 몰빵 펀드 쏠림 현상으로 인한 후유증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다시 공매도가 요 동네에 공매도가 지금 집중되는 바람에 대표 주자의 공매도가 집중되는 바람에 이걸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다른 주식을 살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이런 아니면 AI 이런 쪽에서 종목 정세가 다시 좀 불이 붙어서 상승 종목이 확 좀 늘어나서 시장 에너지가 축적된 다음에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개별 최근 보면 지금 보면요 우리의 또 항상 우리의 늘 항상 기대 주이기만 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들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 봤거든요. 이게 뭐야? 에코앤드림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유미코, 벨기에 유미코의 공급 계약, 이게 맨날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 주주들은 희망 고문에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인데요. 여기도 맨날 나온다 했다 올랐다가 또 빠지고, 나올까 했다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점도 만약에 재료가 나온다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개성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종목 정세가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리아님, 네. 맞습니다, 고리아님. 제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포스에도 특별히 들을 게 없는 게 뭐 얘기가 나와야 제가 해설을 해드리니까 똑같아. 아까 중앙디에님처럼 일단 주력 사업이 있느냐. 네, 이미 이 회사는 추구 공장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미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시비 걸 게 없죠. 그러다가 새만금에 착공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력. 기술력은 이미 특허가 있고, 심지어는 포스코가 지금 운브레 뭐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그 특허도 이 전용 대표 특허고, NET 인정도 받고, 이러니까, 뭐 수요죠. 이게 지금 없죠. 이걸 기다리고, 여기 나와요. 앞에 거는 다 확인해. 이게 나오면 결국 수요처까지 확정이 되면, 장기 성장성이 명확하구나, 이런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담보 부족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30 시대 주가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오르면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좀 회사가 아리아나 하든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참 답답하네요. 어쨌거나 그런 단계다. 결국은 뭐 따지고 보면 그 우리 투자자의 생각이죠. 그 우리 에코앤드림 주주나 아리아리 주주나 다른 회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주주들도 참 지금 답답하겠죠. 좀 새로운 곳에 좀 공급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쪽도 대주전자재로도 지금 공매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 수급 한번 적어볼게요. 9시 22분입니다. 오늘은요, 코스닥만 볼게요. 오늘은 코스닥에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784대 677. 이달 따라 처음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은데요. 0.3%. 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바이오들이 일단 분위기가 불을 좀 땡기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던 루닉 같은 종목은 좀 쉬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를 계속 시세를 내고 있고 이런 배경은 제가 말씀 릴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여드릴게요. 해외 동향도 이런 건 늘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릴리, LLY 치시면 됩니다. 지금 릴리 같은 노보디스크 이런 비만 치료제 등등 관련주들이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뽑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이런 것이 존재한다. 어제도 릴리가 또 최고가를 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JM님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2차전지가 또 시들다. 에코프로가 또 밀립니까?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지난번에 유안타 8호 스펙 우리 하 대표가 옛날에 스펙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 대표가 무슨 완전 그런 옛날 게 안 나오는군요. 무슨 스펙까지 공부해서 알려주나 했는데 제가 봐도 그때 너무 싸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장학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죠. 제가 한번 계속 이런 정보 찾아보도록 오늘 로봇 관련주는 좀 불렀고요. 에코프로 또 빠지고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교수님들은 회사에 얘기를 하십시오. 야, 자꾸 알짜 회사 상장시키지 마라.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가 지주회사, 껍데기 회사가 되지 않느냐.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시키지 마라. 비상장사로 똘똘한 거를 좀 둬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알짜 자회사가 상장되면 이제 그 지주회사 주가가 팍 떨어져 버리는 거. 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9시 26분인데요. 9시 30분에, 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